응급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 시군에서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하동병원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고 야간 당직 정도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하동군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하동병원의 응급실이 지금 그 하동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되어 있어서 응급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대신 야간 진료로 대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왔길래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 때 좀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82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농촌 지역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5분 발언 이후에 농촌 지역 간호사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나 대책 논의는 해보셨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구당 간호 인력의 숫자, 또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의 숫자 이런 건 이제 지표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이 이제 확인이 적다는 것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5분 자유반에서 우리 의원님이 제시해 준 우리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농촌 지역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어떤 시골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자체별로 검토하고 있는 사례 등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골 농촌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를 충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좀 확인을 했는데 아마 좀 그런 노력들이 제 판단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해보셨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로 한 것은 아닌데 또 의원님 지역구 하기 때문에 남해 병원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5, 6명 정도 이렇게 충원하려고 해도 충원이 쉽지 않다. 이런 사진을 확인했고요. 또 다른 시군도 이제 몇 곳의 병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두 명 이렇게 충원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이렇게 쉽게 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현황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해 병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식 간호사가 18명이고 간호조무사가 20명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간호조무사 아무래도 이렇게 간호조무사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충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라도 채용을 해서 좀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좀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농촌 지역은 이제 단순 이제 간호 인력도의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의료 기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 자체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이제 군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이제 고민해 왔는데요. 우선 이제 도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를 동부, 중부, 서부 3개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통합 의료 벨트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제 시군 공공병원과 지역병원을 연계해서 지역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역 간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해 간호대학에 지역 공공 간호사 선발 전형을 두는 지역 공공 간호사 법안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한
합니다. 이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는 그 지방 공공 의료원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로서 향후 서부 경남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시 간호 인력 확충 방안 등으로 이제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농촌 지역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일단 시골의 농촌 지역의 간호사들이 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무 환경, 처우가 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문제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같은 처우, 같은 근무 환경이라 해도 우리 지금 대체로 보면 도시 지역에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문제나 뭐 문화, 의료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도시에 근무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처방으로 과연 농촌 지역 간호 인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런 좀 사업 계획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지역의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은 해소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럼 그 방안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가 좀 도입되어서 그것들이 이 실대로 실시될 때 어느 정도 그런 무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역 공공의사 제도 법안 그 내용으로는 농촌 지역 간호사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든 간호사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어떤 수도권으로의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일정 장학금을 주고 이제 선발 전형을 할 때 지역에 근무할 조건. 근데 이때 지역은 단순히 비수도권보다는 그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조건입니다. 그게 이 간호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을 이제 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농촌 지역의 민간 병원에까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이제 법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의사든 공공간호사의 제도에 대해서 민간 시골 지역 병원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이 제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그 병원과 지자체 또는 본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정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농촌 지역의 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민간 사립병원에는 근무하는 것들은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제도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그 범위도 민간 병원에도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으면 실제 이 농촌 지역 간호사 해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본다면 우리 그 도에서도 보건복지부나 국회를 좀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좀 이해를 시켜서 법안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등한시 하시는 게 아닌가 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방의료원,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충원을 위한 노력들이고, 이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현재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 충원에 현재 모집을 하면 미달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시골 지역의 민간 병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 병원의 이제 뭐 범위나 또 지역의 선정 이런 게 이제 좀 복잡해지거든요. 이제 지방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의료원이라는 대상이 특정이 되는데 이제 시골 지역의 범위 또 그다음에 병원의 규모 범위 이런 게 조금 더 저희들이 우리 공공의료지원단 등 좀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의논해서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서 법안에 반영된 건의 등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결정된 우리는 따라서 하겠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 그 지역에 아까 저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 지역에는 이 간호사 이 충원 문제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아까 앞에서 그 의원님들께서 인구 감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에 안 살려고 하는 이유들 중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젊은 분들은 교육 문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의료 서비스가 질이 낮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농촌 살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경남형 공공지역 간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충남에서는 아까 좀 선제적으로 충남형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도 우리 지역에 적용을 하면 분명하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에는 선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충남형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라는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도시와 농촌 간의 이 간호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경남형 공공지역 간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 실정에 맞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서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좀 즉답을 피하셨는데 제가 얘기 때는 이제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다가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지역 공공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간호사를 양성을 하면 어떻겠냐? 현업법 체제 하에서는 신설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 의료법 개정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 농촌 지역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이미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다 결정되면 그것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그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제로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좀 그동안의 답변이나 이런 걸 좀 보면 너무 좀 안일하게 그냥 이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좀 이런 생각으로 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담장도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그 대학이 소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추진단과 우리 두 도립대학에서도 학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립대학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좀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기존의 그 용역 결과 자체는 통합 일단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났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통합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그 실질적으로 학교에 심각한 피해가 가든지 안 그러면 문을 닫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통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도의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확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 농촌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장님도 잘 들여서 생각을 하고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남해 대학의 농촌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 공공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과를 신설하자는 그 주장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뭐 법령 진행 사항은 소강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단에서는 한 2가지 정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그 취업이 아니고 학생들 입학률이 도내 20개 대학이 실질적으로 한 84%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사실은 첫 번째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도립대학도 상당히 도립대학은 다행히도 올해 2개 대학이 다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대학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캠퍼스까지 26개 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내 전체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도립대학 간의 소통 협의 채널을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이 참석하셨지만은 3월 4일 날 양 도립대학 그 학점 교류라든지 교육 사업 공동 운영, 교육 자원 공유 부분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좀 협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 대학으로서 도립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2가지 점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다른 말씀까지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제 말씀 내용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지난 1월 달에 도정 질문할 때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라는 게 그 당시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작년 11월 달에 김진기 의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이었고, 이제 그 근거로는 아마 이제 대학 경쟁력 강화, 차별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 두 대학의 경쟁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에 따른 출혈 경쟁, 뭐 취업 곤란 등등 아마 이런 그 요인으로 두 대학의 유사 학과나 동일 학과가 있다면 통폐합을 하거나 개편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고 아마 그에 대한 답변으로 아마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간호학과에 대한 물었을 때 공식적으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제 양쪽 대학에 있다 보니까 또 그 다른 대학에 간호학과를 만들면 그 양쪽 대학이 서로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그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OECD 평균 간호사 숫자가 7.2명입니다. 우리나라가 3.5명. 우리 도는 우리나라 평균 수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50% 수준입니다. OECD 수준을 맞추려면 지금으로 배 이상 간호사 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제 물론 활동 간호사 숫자입니다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은 OECD 평균 2분의 1입니다. 50%입니다. 예. 그리고 간호사협회의 추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도 간호사가 수급 현황에서 15만 8천 명이 모자랄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간호학과가 거창에 있고 남해에 있다고 해서 신입생 모집과 취업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도내에 2개가 있으면 어렵지 않겠냐. 남해와 거창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를 해보면 남해에 있는 학생이 거창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또 거창에 있는 학생이 남해 올리고 진주는 많이 오겠죠. 물론 뭐 도내 전체를 고려해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두 대학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우려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냥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다면 유망학과라고 한다면 여러 대학이 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신입생 모집도 문제 없고 취업도 잘 된다고 하면 뭐 여러 개가 있어서 대학 유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고 또 농촌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남해대학에도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면 간호학과 신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사실 그때 당시 두 도립대학에 유사한 학과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5군데가 있었는데 12월 14일 날 그 소통협의 채널을 구성을 하여 2022년도에 한 개과 2023년도에 한 개과를 다른 거로 전환을 합니다. 폐과를 시키든지 해서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3개과만 이렇게 잔류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통협의 채널에서 하는 거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방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도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더 소통협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뭐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학과를 하나 신설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문제로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촌 지역의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 개선 어떤 방책의 하나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지역에 이렇게 양 대학의 어떤 이런 기능을 어떻게 서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좀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문제도 같이 충분하게 좀 소통해서 검토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두 대학의 경쟁력 강화, 차별화, 그다음에 예산 집행 효율성 등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대학이 신입생 모집이나 취업에 서로 쇠살 깎아먹기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과를 통합하거나 개편하거나 그런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그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로 이 문제를 본다면 충분하게 좀 검토하고 논의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의원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난강댐 방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난강댐 하류 지역인 사천남의 하동해역에는 새콤음악이라든지 피조개 등을 양식하고 있는 폐류 양식장이 있고 또 그리고 의류 가두리 양식장, 마을회장 등 총 385건에 6,472헥타르 이상이 있습니다. 이 홍수시 난강댐에서 많은 양의 담수가 일시에 바다로 방류가 되면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이 담수화가 되면서 양식 생물들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 밖에도 초목류 등 육상 쓰레기가 대량 발생되어서 해상에 유입이 되면 정치망업 등과 같은 업대로 피해가 또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15년 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 3년 만에 한 번씩은 꼭 대규모 방류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 아무런 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강댐 관련 피해 보상은 최초에 1969년도에 댐 준공시에 우리 하류 지역인 남해 하동 사천에
상계시군 해역의 양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총 122건에 2억 6,9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1999년에 그 난강댐 보강공사 이후에 이제 방류량이 늘어서 하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요구 및 소송을 7차례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강댐 보강공사는 1990년에 실시계획 고시가 되었고 또 소송 제기한 그 어건들은 실시계획 고시 이후인 그 1993년부터 2007년 기간 중에 어건 취득 및 갱신하여 손실보상 청구 이유가 없고 또한 그 난강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부관을 부여해서 양시장 등 그 면허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 수자원 공사의 입장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관에 대해서 그또 양식의장이 옛날에 과거에 보상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어떤 부분에서는 부관을 인정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인정 안 하는 부분들도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당시의 보상을 오래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의 그 보상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조금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더 검토가 좀 더 면밀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난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난강댐 안정성 사업에 대한 간단한 내용 설명과 함께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난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은 극한 홍수 시에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강진만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 4천 방향 제수문을 현재 12개에서 16개로 증설하고 계획 최대 방류량을 현재 초당 6천 톤에서 1만 2천 톤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난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어제 기후환경산림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피해에 대해서도 선 대책 마련 후 사업 시행에 대한 기본 입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작년 11월에 오음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대로 도시군 도의회 수자원공사 지역별 어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피해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1월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실제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는 우리 어민들하고는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좀 중지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방류를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피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 중앙정부 중앙부처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며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와 또 어민 간의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기관 간에도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갈등 관리 전문가가 참여해서 관련기관과 어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좀 도출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계속 반복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난강댐 운영 매뉴얼 개선과 함께 구조 개선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역할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어민들의 어떤 그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69년 난강댐 건설 이후에 한 50년 동안 우리 어민들이 이제 계속 피해를 입어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없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또다시 댐 안정성 강화 사업을 해서 방류량을 2배나 늘린다고 하니까 우리 어민들의 어떤 절망감과 분노가 크게 달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